네, 4장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살펴봤고, 결국 입자의 유동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동 가시화 플로우 비주얼리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가시화를 위해서는 이제 스트림 라인을 그릴 수도 있고 패스 라인, 스트릭 라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는 게 이제 스트림 라인인데 이 스트림 라인이 다른 패스 라인이나 스트릭 라인과 좀 이제 다른 의미가 될 때 스트림 라인이 좀 의미가 더 오히려 복잡한 경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이 예제와 같이 뭔가 유동의 흐름이 있을 때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물이 이렇게 우리 샤워기 하고 똑같죠. 그 가만히 고정되어 있다면 유동이 반듯반듯하게 흐를 텐데 그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나가는 유동은 그 속도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패스 라인은 개별 입자를 생각하는 거죠. 이 개별 입자가 당연히 이 속도의 조합, 회전할 때 위로 V0의 속도를 가지고 U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죠. 그죠? U0가 아니고 U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거의 조합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실제 입자는. 그게 이제 패스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입자가 나가는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입자가 쭉 나가는 걸 실제로 우리 눈에 만약에 뭐 염료를 딱 저 5점의 기준으로 염료를 우리가 분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5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선이죠. 그죠? 이게 이제 스트릭 라인입니다. 이걸 로커스, 즉 궤적을 전체 흐름의 어떤 열을 지은 라인, 스트릭을 이은 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스트림 라인은 특정한 시간대에 패스 라인과 스트릭 라인은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를 쭉 추적할 수가 있다면 스트림 라인은 그 순간순간의 어떤 속도 벡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특정한 순간, 다음 순간 전체 특정 위치에서의 어떤 속도 벡터의 방향을 이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디 플로우를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언스테디 유동일 때는 내가 어떤 실험 방법을 썼느냐 또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이 스트림라인, 패스라인, 스트릭 라인이 다른 의미가 되고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도 그 의미의 바탕에서 보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속도를 쭉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우리가 유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런 가시화나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속도의 분포, 시간과 어떤 공간의 함수로 속도를 찾고 이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속도도 알 수 있고 회전을 얼만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이놈이 어떤 뭐 변화를 하는지 리니어 스트레인, 쉬어 스트레인, 늘어나는지 찌그러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거 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가시화를 통해서 이렇게 뭐 프로파일로 속도에 관심이 있을 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유동 전체에 뭐 압력이나 온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흐름의 결과로 압력이나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위해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벡터 플롯을 그릴 수도 있고 콘투어 플롯을 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에디슨 실습을 통해서 CFD를 통해서 획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받은 값에 따라서 양력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양력 계수라는 것은 양력을 동합 2분의 1 로 V 제곱 기준이 되는 어떤 값 그리고 면적으로 나눈 무차원 계수입니다. 이걸 이제 리프트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예제로 보면 이렇게 직선의 구간이 존재하고 이 기울기를 측정해 보면 거의 2파이 알파 CL이라는 값이 이렇게 2파이 알파 즉 이 유동의 흐름과 익형이 이래 있을 때 유동의 흐름과 이 익형의 중심선 이걸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코드가 이루는 각도를 받음각 angle of attack 공격각 받음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받음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이 계수가 2파이 알파와 같이 된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면 이제 우리가 특정한 받음각에서 양력 계수를 구할 수 있고 양력 계수를 알면 양력이 얼마나 실제로 사이즈, 면적이나 길이나 뭐 유동의 동합에 따라서 양력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무차원화된 값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지를 CFD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될 테고 요런 방금 설명드린 요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 공기역학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직선으로 나오니까 그죠? 사실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매우 유용하게 쓸 건데 이런 공식 없이 나오면 사실 뭐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직선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될 거고 이 주변 유동의 흐름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압력의 분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유동의 흐름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함수가 스트림 펑션입니다. 이 스트림 펑션은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속도가 주어졌을 때 속도는 벡터죠. 근데 이 벡터를 어떤 스칼라 함수 사이로 하나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 그 놈을 적절히 미분을 했을 때 각 속도 벡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식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컨티뉴어티 2차원 유동에 대해서 컨티뉴어티를 다시 써보면 라운드로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 로 v 벡터는 0입니다. 근데 이제 인컴프레서블이고 그 스테디 인컴프레서블 비압축성 유동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게 u를 x로 미분한 거하고 v를 또 틀렸네. v를 y로 미분한 이 두 개의 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식을 잘 들여다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있는 정의처럼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y로 미분한 놈을 u로 하고 함수를 x로 미분한 놈에 마이너스를 붙인 놈을 내가 v라고 정의를 하면 한 후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싸이를 u를 x로 미분했는데 또 그놈을 y로 미분하는 셈이니까 x와 y로 두 번 미분한 놈이 되고 v를 라운드 v, 라운드 y에 대입하면 또 이걸 싸이를 y와 x로 미분한 놈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 놈을 만족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의를 만족하는 어떤 함수 싸이를 내가 찾을 수가 있다면 이 싸이는 항상 이 continuity case를 만족한다. divergence v는 0을 만족한다. 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면 항상 0이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컴프레서블 유동일 때 어떤 함수 싸이가 존재하고 그 놈을 미분한 놈이 UV가 되는 유동의 속도 벡터가 되는 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벡터가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걸 스칼라량 하나로 만들므로써 상당히 유용한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velocity potential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velocity potential은 뭐냐면 U가 이 어떤 포텐셜에 X로 미분한 놈을 U라 하고 어떤 포텐셜을 Y로 미분한 놈을 V로 하는 게 만족되는 이 P를 velocity potential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를 어떤 스칼라량 하나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뭐 그까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속도 벡터를 하나의 어떤 스칼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표현된 UV 정의에 따라서 싸이가 존재한다면 그 유동은 인컴프레시블 유동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싱글 스칼라 베리어블 싸이가 알려진다면 UV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왜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르냐면 어떤 콘스탄트 P의 어떤 커브가 스트림 라인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 라인 사이에 P의 디퍼런스, 차이가 뭐냐면 볼륨 플로 레이트와 같다.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스트림 라인을 어떤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스트림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푼 이 문제 기억나시죠? 그죠? 이때 요 유동에 대해서 이 유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보면 xy가 어떤 콘스탄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선의 방정식이 결국에는 스트림 펑션이 되는 것이죠. 즉 이 유동의 스트림 펑션은 xy 함수로 표현되는데 x 곱하기 y라는 것이고 이놈이 어떤 상수 콘스탄트 c를 가지는 것이 각각의 스트림 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얘기는 조 차이, 스트림 펑션의 차이만큼이 잘못 썼네요. 이 스트림 펑션의 차이만큼이 뭐냐면 유량과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XY가 1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테고, 그죠? 뭐 그냥 된다고 치겠습니다. XY가 2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개가 곱해지면 1이고 또 두 개가 곱해지면 2가 되는 요 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유동은 먼 x에서 와가지고 먼 y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유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선 사이로는 유동이 서로 뚫고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유동이 흘러가는 방향을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는 하나의 튜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요 사이로 흘러 지나가는 유량을 Q라고 하면 그 Q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스트림 펑션의 값이 2인 곳과 1인 곳의 차이니까 1 세제곱미터 세컨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이 스트림 펑션이 값이 C 값에 해당되겠죠. psi 1, 2, 3, 4가 되는 이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스트림 라인의 정의에 따라서 dx분의 dy하고 u분의 v가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서로 나누어 써보면 마이너스 v dx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u dy가 되겠죠. 이놈의 합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미분 기억나십니까? 공업 수학할 때 나왔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디퍼렌셜 아주 미소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함수를 x로 미분한 놈 곱하기 dx 그 다음에 그 함수를 y로 편미분한 놈 곱하기 dy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로 보면 자, 여기서 이놈이 라운드 사이 라운드 x가 되고 이놈이 라운드 사이 라운드 y가 되면 되겠죠. 빼먹었네. 자, 이런 정의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여기에 따라 보면 u를 라운드 사이 라운드 y라고 두고 v를 마이너스 라운드 사이 라운드 x라 정의하면 결국에는 이 스트림라인을 표현하는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d 사이에 해당되는 놈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얘기는 d 사이가 0이라는 의미와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속도 벡터를 저렇게 정의하면 d 사이가 0이 된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뭔 말입니까? d 사이가 0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스트림라인의 함수가 되니까 어떤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싸이의 변화량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트림라인 위에서는 싸이가 콘스탄트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그죠? 스트림 펑션의 정의하고 스트림라인의 정의가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 스트림라인의 의미가 이 식의 의미라는 게 결국엔 d 사이가 0이라는 얘기고 이건 사이가 0 콘스탄트라는 얘기죠. 어디 위에서? 이 스트림라인 위에서는 사이가 콘스탄트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하나의 튜브라고 생각을 하면 이 튜브의 절단면을 생각해서 여기에 흘러가는 속도 곱하기 요 길이만큼이 2차원 문제에서는 유량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미소 요소에 대해서 요 요소를 두고 요 놈을 우리가 생각하는 DA라고 하면 DA의 요만큼이 DX고 요만큼이 DY죠. 그리고 요 놈의 속도 벡터는 UV로 주어져 있고 그죠? 그래서 요 면을 지나는 속도 벡터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속도 벡터의 수직 성분을 구해가지고 dx, dy를 해보면 결국 저기로 지나가는 유량이라는 것은 결국엔 속도 벡터 곱하기 노멀 벡터 da죠. 그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결국엔 psi1과 psi2의 차이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유량을. 자, 그래서 뭐 내가 면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결국 속도 벡터의 노멀 성분 구하면 똑같은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라인 1번의 값이 psi1이고 스트림라인 2번의 값이 psi2라고 하면 그 둘의 차이만큼이 이 두 스트림라인 사이의 유량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유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스트림라인의 면적이 좁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죠? 왜냐하면 이 스트림라인 하나의 관처럼 되어 있고 유량이 이 스트림라인 사이에서는 유량이 일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량이라는 게 속도, 평균 속도 곱하기 면적인데 이 면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폭에 해당되겠죠. 그죠? 면적
폭에 해당되니까 폭이 줄어들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죠? 폭이 넓은 곳에서는 속도가 느리고, 그래야 유량이 일정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책에 뭐 이거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증명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트림 펑션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선의 방정식을 얻는다. 그 얘기는 스트림 펑션을 구한다. 이런 의미와 똑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이 유선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continuity, 우리가 질량 보존에 관한 continuity 다음이 뭐였습니까? 뉴턴의 제2법칙을 얘기하는 뉴턴의 제2법칙을 얘기하는 모멘텀 이퀘이션을 생각을 했었죠. 자, 모멘텀 이퀘이션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턴의 제2법칙, 어떤 시스템에 어떤 힘이 작용하면 총 MV, 어떤 시스템의 총 운동량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율을 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힘과 같다. 이것이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근데 이걸 컨트롤 볼륨으로 표현해 보면 라운드 T, 그리고 여기에는 로 V가 오고 로 V가 아니고 V, 그 다음에 dV, 그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컨트롤 볼륨이고, 그죠? 컨트롤 볼륨이고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는 속도 곱하기 dm 다트. 여기가 로가 빠졌네. 로 v dv죠. 그죠? 자, 총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m 다트 질량 유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운동량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얼만큼 가지고 들어왔는지 얼만큼 가지고 나가는지 그 차이만큼과 같다는 식입니다. 이게 리니어 모멘텀 이퀘이션이죠. 근데 이 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힘은 크게 바디 포스 하고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디 포스하고 힘인데 서피스 포스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 이 바디 포스는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이걸 적분 형태로 표현하면 로 G 벡터 dV 뭐 이렇게 표현했죠. 컨트롤 볼륨 전체에 작용하는 놈이죠. 그죠? 바디 포스는 중력 같은 놈입니다. 또는 뭐 전자기력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중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피스 포스는 이 서피스 포스는 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노멀 포스랑 쉬어 포스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단위 면적당, 결국에는 우리가 면적의 곱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으로 표현한 것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 쉬어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노멀 스트레스를 특별하게 우리가 프레셔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노멀 포스를 구해보면 어떻게 구해집니까? 자, 컨트롤 서피스가 있는데 프레셔는 면의 안쪽을 향하는 단위 면적당 힘이고, 그죠? 근데 그 놈은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니까 면의 수직한 방향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노멀 벡터, 면의 방향은 면의 수직한데 바깥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로 표현되고 힘의 작용 방향이 결정되었고 거기에 이 면적의 크기가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이 질량 요소가 있을 때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컨트롤 서피스에 작용하는 힘인데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 shear force 그리고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shear stress는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요 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X 방향을 향하는 면에 이게 하나의 유체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이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수평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조합이 무수히 많죠. 근데 우리가 기준을 축이라고 생각하면 자, X 방향 면에 자, 요놈이 시그마 XY입니다. X 방향 면에서 Y 방향을 향하는 스트레스랑 이건 시그마 XZ입니다. X 방향을 향하는 이 면에서 Z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이 두 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꼭 압력만이 아니더라도 이 면 자체가 리니어 스트레인에 의해서 X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쭈그러드는 이런 요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 이제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랑 쉬어 스트레스를 같이 표현하면 한 면에 총 3개의 스트레스가 정의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압력을 제외하고 이 면에 작용하는 이 스트레스를 이제 시그마 IJ라고 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스트레스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는 이 스트레스라는 놈이 자, X 방향을 향하는 스트레스랑 Y 방향을 향하는 스트레스도 총 3개가 있고, 그죠? Z 방향을 향하는 스트레스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총 9개가 있죠. 시그마 XX, 시그마 YY, 시그마 ZZ. 이 3개가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놈이고, 여기서 시그마 XY. 이게 벡터로 표현되니까 시그마 XY, 시그마 XZ. 이놈이 이제 X면에 작용하는 놈이고 여기는 시그마 YX, 여기는 시그마 ZX가 될 테고 여기는 시그마 ZY고 여기는 시그마 YZ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요 라인 여기에 행을 보면 이 행은 X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고 요거는 Y면, 요거는 Z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세 개는 어떤 이 세 가지 면의 여러 성분들 중에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고 이놈은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고 이놈은 Z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면과 방향 총 이 9개의 요소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그러면 이 힘이 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힘 벡터는 자 F 벡터는 X 방향 힘, Y 방향 힘, Z 방향 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전체를 어떤 면과 방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놈을 이제 스트레스 텐서라고 부르고 그놈을 시그마 IJ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X 방향을 향하는 힘, Y 방향을 향하는 힘. 자, X 방향을 향하는 힘은 이 벡터들 중에서 X 방향 노멀 벡터 또는 Y 방향 노멀 벡터, Z 방향 노멀 벡터 내적을 취해서 그죠? 0이 나오지 않는, 왜냐하면 Y방향, Z방향 수직하니까 내적 취하면 0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적을 취해서 이놈에 대해서 자, 이 컨트롤 서피스 면에 노멀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결국엔 이 텐서 중에서 이 9개의 요소 중에서 3개만 남겠죠. 뭡니까? X방향 성분만
남게 될 겁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A가 아니고 면적의 크기를 곱해주면 그놈이 저길 향하는 방향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앞에 얘기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타우로 표현하지 않고 시그마로 표현하지 않고 타우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shear component. 자, 노멀 스트레스랑 같이 표현한 놈을 시그마라고 했다면 shear 스트레스 텐서는 타우 ij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보면, 자, 우리가 그 둘을 다 합쳐서 보면 스트레스는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전체, 즉 압력도 면에 작용하는 힘이고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이 노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 둘 다 합쳐서 하나로 표현하면 시그마 ij가 될 텐데, 요만큼 마이너스 p 델타 ij가 노멀 스트레스가 되고 타우 ij가 쉬어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수학적 표현인데 굉장히 생소하겠지만 델타 ij는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1 아니면 0입니다. 근데 1은 i랑 j가 같을 때, 그리고 0은 i와 j가 다를 때. 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i와 j가 모두 다 x 방향이다. 그러면 x 방향에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노멀 컴포넌트죠. 그죠? 그때만 1의 값을 가지니까 델타,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델타 11, 델타 22, 델타 33이죠. 요때만 값을 가지니까 그때만 압력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압력 성분이. 그래서 우린 저 식을 요 노멀 성분과 쉬어 성분을 모두 합쳐서 그래서 요 델타 ij를 아이소트로픽 텐서라고 부르고 크로네커 델타 펑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리학 하는 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이소트로픽 이 단어 자체는 등방성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 디비아토릭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되죠. 그런 거는 아예 기억에 담아두지 말고 머리만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시그마 ij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각 텐서 성분을 써보면 결국엔 노멀 성분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에 더해지고 쉬어 컴포넌트 성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타우 xx, 타우 yy, 타우 zz는 뭡니까? 이놈이 리니어 스트레인이죠. 그죠? 자, 압력은 외부 유동이 가하는 힘이라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유체가 팽창하거나 수축했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요 리니어 스트레인으로부터 해당되는 스트레스고, 그래서 타우로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노멀 컴포넌트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이아고널 성분 i와 j가 같을 때는 노멀 스트레스, 오프 다이아고널 i와 j가 다를 때는 쉬어 스트레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면 요 식은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컨트롤 볼륨 로 G 더 dv 더하기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시그마 ij 내적 노멀 벡터 ds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놈이 이제 시그마 ij가 스트레스 텐서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그마가 도대체 뭔데, 타우가 도대체 뭔데 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힘은 작용할 거고 그 힘을 우리는 저 시그마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어, 어떻게 저걸 내가 찾아야 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표현을 저기 힘이라고 했으니까 단위 면적당 수학적으로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까지가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컨트롤 볼륨 형태로 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컨티뉴어티케이션 유도할 때 뭘 했습니까? 미분형으로 표현할 때, 적분형을 미분형으로 바꿔낼 때 뭐를 이용했습니까? 다이버전스 시어럼 이용했죠. 그죠? 표면 적분을 어, 부피 적분으로 바꿔낼 수 있죠. 면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1번식, 2번식이라고 하면 1과 2가 결국엔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볼륨은 그대로 쓰고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로우 V, D 최적 더하기 이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놈을 노멀 벡터에 대해서 풀어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볼륨으로 바꿔내 보면 다이버전스가 들어가겠죠. 그죠? 다이버전스가 들어가고 로우 V, V 이런 놈으로 식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로우 V는 우리 앞에 가속도에 대한 표현에서도 식이 좀 달랐었죠. 가속도 벡터를 우리가 라운드 V, 라운드 T 더하기 속도 벡터 다이버전스 V 이렇게 했을 때 이놈은 AX, AY, AZ 구할 때도 항상 있는 놈이고 이놈은 이제 UVW로 바뀌는 놈이죠. 두 개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놈도 의미가 다르니까 밑에 bar을 하나 딱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DV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 2번 식에서 보면 컨트롤 볼륨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고 로우 G 벡터 DV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놈을 또 컨트롤 볼륨으로 바꿔내면 어떻게 됩니까? 노멀 성분이 사라지고 이게 다이버전스로 표현되죠. 다이버전스 시그마 IJ가 됩니다. 이거 곱하기 D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자 여기에서 보면 다이버전스 속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스칼라가 되죠. 텐서의 다이버전스는 뭐가 될까요? 벡터가 되겠죠. 그죠? 차수가 하나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을 하나로 묶어 쓰면 우리가 원하는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과정이 여러분 강의 자료에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유도한 게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바디 폴스에 해당되는 놈이고 이놈이 서피스 폴스에 해당되는 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몇 번만 되뇌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결국 어떤 시스템의 총 운동량의 변화량이 외부에서 주어진 힘입니다. 그러면 이 모멘텀의 변화는 컨트롤 볼륨 전체의 어떤 시간 변화율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한 변화율로 표현되고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부에서 주어진 힘은 바디 폴스랑 서피스 폴스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디 폴스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력에 해당되는 놈이고 또 서피스 폴스는 스트레스 텐서 시그마 IJ로 표현되는데 그 놈의 다이버전스로 식이 정리가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이 식을 엄청나게 어렵지는 물론 이 자체는 어렵고요. 우리가 손으로 풀 수도 없고 손으로 못 왜냐면 두 개가 이게 서로 곱이 있죠. 이 난리니어입니다. 난리니어 난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이죠. 그죠? 난리니어 난 호모지니어스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이거 뭐 푼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또 이런 걸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음, 이런 걸 전공한 제 같은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마다 답이 달라요. 또 문제마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잘 이용해서 CFD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컨티뉴어티랑 똑같은 논리로 자,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모든 규모의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형태에 대해서도 그 결과적으로 이 적분 안에 인자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써보면 이게 시간 변화항이 되고 이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 유출입되는 유동, 즉 어떤 흐름에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 항을 컨벡션 텀이라고 부릅니다. 대류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표현하는 항이니까요. 그죠? 이놈은 중력의 힘을 표현하는 놈이고 이놈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유동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요 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떤 속도의 시간 변화라는 것은 어떤 흐름 자체의 비선형적인 어떤 조합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중력이 작용하면 또 그쪽 방향으로 즉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가속도가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또 가속도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속도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중력이 작용했거나 스트레스가 작용했거나 아니면 속도의 어떤 대류항의 어떤 비선형 대류항의 기묘한 조화가 있거나 뭐 그렇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 식을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을 우리 그 적분형 모멘텀 이퀘이션의 미분형 폼이 되고 이걸 처음에 코쉬라는 사람이 유도했다고 해서 코쉬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코쉬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뉴턴의 제2법칙하고 컨트롤 볼륨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가 이 식을 얻어냈을 텐데 또 다르게 이걸 아주 미분 요소에 대해서 이 식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간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이 수학적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심플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코쉬라는 사람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도대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 방금 우리가 얻은 식에 따라서 자 여기에 보시면 요 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식은 자 dv dt라는 놈을 보면 dv dt는 정의에 따라서 보면 라운드 v 라운드 t 더하기 더 다이버전스 v 이렇게 식이 표현되는 놈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얻은 식은 어떤 식이었습니까? 라운드 v 라운드 t 앞에 얻은 식은 라운드 로 v가 있죠. 그죠? 여기 로 v 벡터가 있고 이놈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 v v 이렇게 식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로 나누어 보면 로가 밖으로 나오고 로 라운드 v 라운드 t 더하기 여기에 뭐가 올까요? 로 v 하고 다이버전스 v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로 V가 나오고 여기에 V가 나오고 라운드 T, 라운드 로가 나오고 네? 더하기 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로 V가 나오고 다이버전스 V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두 항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자, 요 항과 요 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식을 두 개로 묶어서 보면 이놈은 로우가 하나 나오고 라운드 V, 라운드 T 더하기 V, 다이버전스 V 요 항 더하기 여기서 속도 벡터를 밖으로 빼내서 보면 라운드 로, 라운드 T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 V는 0 이렇게 나오죠. 로 V 그죠? 그런데 이 식이 뭡니까? 이 식이 컨티뉴어티케이션이죠. 그래서 이놈은 항상 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얻은 코시케이션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놈이 로 dv dt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 식은 이미 컨티뉴어티케이션을 반영한 식이 되겠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있는 이 식하고 컨티뉴어티케이션을 이용하면 앞에 있는 식이 요 앞에 코시케이션의 왼쪽에 있는 두 항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직접적으로 dv dt니까 가속도가 되겠죠. 유체의 가속도. 그죠? 결국 유체의 가속도를 속도를 바꿔내는 놈은 스트레스랑 중력 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그레디언트랑 중력 즉 단위 부피당 무게가 되겠죠. 이 두 개가 결국 가속도를 만드는 식이 되고 이 스트레스를 노멀 스트레스로 하나 빼고 쉬어 스트레스로 나누고 하면 세 개의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이놈을 dv dt를 풀어 써보면 이게 되고 이거 우리 앞에 머티리얼 디리버티브 x 가속도에 대한 식에서 다뤘던 내용이 됩니다. 그 이놈을 또 텐서형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텐서 형성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 식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심플하죠. 그죠? 이 식 하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모멘텀 이케이션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멘텀 이케이션은 이 식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도 봤지만 스트레스 텐서는 총 9개 요소가 있습니다. 시그마 XX, 시그마 YX, 시그마 ZX, 또 시그마 XY, 시그마 XZ 이렇게 해서 총 식이 9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소가 회전하지 않고 멈춰 있으려면 쉬어 스트레스가 예를 들어 이런 요소가 있는데 요 요소와 요 요소가 서로 같을 때만 이놈이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지. 즉 시그마 XY하고 시그마 YX 이 두 놈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아야 이놈이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그마 IJ하고 시그마 JI는 같은 놈입니다. 같은 놈이 되고 너무 이런 사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하고, 결국엔 여기에 이 스트렝스 텐서에 총 6개의 내가 모르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continuity, 여기서 raw, 이걸 하나로 묶어 쓴 게 이 식이죠. raw g, 그죠? 그럼 뭐 중력은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9.8이라는 것을 다 아니까, 그죠? 뭐 달에 가면 땅값이겠죠. 달이나 화성 이런 데서는. 근데 그 놈을 다 무시하면 실제 요식만 놓고 보면 밀도, 그 다음에 속도 벡터, 그 다음에 시그마 ij가 unknown이고 g는 known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원 문제에서 이놈이 unknown이 6개고 이놈은 3개고 밀도는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총 10개의 unknown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총 4개의 방정식입니다. continuity가 식 하나가 되고, 요건 벡터식이니까 총 xyz 3개의 한 개 continuity 하고, 여기서 3개의 방정식이 있는 거죠. 총 4개의 방정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연립 방정식 푸는데 변수가 3개면 3개의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가 뭐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모르는 unknown은 총 10개인데 나한테 주어진 방정식은 4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shear 스트레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남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유체 요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영스 모듈러스 구한다. 그러면 긴 막대기가 있을 때 인장을 이렇게 쭉 늘려서 그 인장역이 얼마인지를 알고 또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면 그 비율이, 그죠? 그 비례상수가 영스 모듈러스죠. 유체도 마찬가지로 늘려봤다가 찌그려봤다가 뒤틀어봤다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보니까 대부분의 유동이 이 빨간색과 관련돼서 늘어나던 얘기입니다. 자, 쉬어 스트레스를 타우라고 하면 쉬어 스트레스하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쉬어 스트레인 레이트, 이걸 입실론 IJ라고 불렀죠. 그럼 타우도 IJ가 되겠죠. 스트레인 레이트하고 쉬어 스트레스랑 이래 비례하는 관계가 대부분의 유동, 물, 공기, 뭐 보통의 일반적인 오일 대부분 다 비례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놈은 스트레인이 작을 때는 큰 힘이 필요하고, 근데 이놈이 페인트 유동 같은 경우는 찌그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덜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어떤 놈은 그 반대로 처음에 움직이도록, 늘어나도록 또는 찌그러지도록 만드는 건 매우 쉬운데 어느 한도 이상이 가면 급격하게 변형시키기가 어려운 이런 종류의 유동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치약 같은 것들, 이건 거의 플라스틱, 우리 뭐 일레스틱의 반대말로 플라스틱이죠. 그 뭐 치약 같은 놈은 그 자체로 어떤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눈곱만큼이라도 찌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그 스트레스 이상이 작용했을 때 쭉 이렇게 선형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물, 공기는 이런 놈도 아니고 이런 놈도 아니고 이런 놈도 아닙니다.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동을 뉴트니안 플루이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유동은 뉴트니안 플루이드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shear 스트레스는 스트레인 레이트에 비례하는데 그 계수를 점성계수의 그 비례 상수가 점성계수의 2배로 표현된다. 우리 앞에서 이 입실론 ij는 2분의 1 라운드 ui 라운드 xj 더하기 라운드 uj 라운드 xi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의 2배로 표현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써보면 타우 ij는 점성계수 곱하기 라운드 ui 라운드 xj 더하기 라운드 uj 라운드 xi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물리적으로 분명히 스트레스는 실제로는 사실 우리가 뉴트니안 플루이드라고 해서 이 비율이 직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직선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약간씩 어떤 변화가 이렇게 있고 어떤 놈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어떤 놈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심지어 공기나 물 이런 놈들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직선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직선이라고 둠으로써 문제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왜? 스트레인 레이스는 내가 속도만 알면 걔들 미분하면 되니까요. 그죠? 걔들 미분한 놈으로 스트레인 레이시 결정되니까 쉽게 말해서 속도 벡터를 안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안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뉴트니안 플루이드의 그 가정이 아주 유용해지고 우리 앞에서 했듯이 자 시그마 ij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그마 ij는 마이너스 p 델타 ij 더하기 shear 스트레스 타우 ij로 표현된다. 근데 이놈은 다시 이제 요 식에서 p가 압력이 나왔는데 만약에 뭐 압력이 일정한 유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변수가 아닐 텐데 또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 라고 하면 또 별도의 방정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shear 스트레스를 또 unknown이 6개일 텐데 그죠? 이놈을 만약에 뭐 압력이 상수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놈 없어지고 그죠? 이놈도 없어지고 이놈의 즉 타우 ij를 만약에 시그마 ij가 타우 ij라고 생각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정의에 따라서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가정이 들어가죠. 그 가정이 뉴트니안 플루이드다. 즉 물과 공기처럼 이 유동이 뉴트니안 플루이드다. 뉴트니안 플루이드는 스트레인과 즉 변화되는 양과 스트레스가 비례한다. 이런 얘기고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 막대기에 스트레스가 작용했을 때 그죠? 스트레인이 발생하죠. 그 비례 상수를 영스 모듈러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재료역학 할 때 배운 얘기죠. 그죠? 유체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텐서로 표현되고 시그마 ij 이놈은 2뮤의 입실론 ij 스트레인이 자 구조에서는 이게 스트레인이었는데 그죠? 유체에서는 스트레인 레이시 사용됩니다. 그 스트레인 레이트의 비례 상수가 2뮤라는 것이고 이걸 풀어 써보면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의 미분 즉 스트레인 레이스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점성계수가 물질이 정해지면 이 스트레스 텐서라는 놈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이 6개의 unknown은 뉴트니안 플루이드라고 딱 말해버리는 순간 그냥 unknown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 벡터를 알면 어떻게든 속도 벡터를 내가 저 방정식들을 이용해서 구했다고 하면 스트레스는 그냥 결정되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트니안 유동이 매우
중요한 가정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치약 끈적끈적한 치약의 운동이라든지 페인트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뉴트니안 플루이드가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좀 더 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래 코시케이션에다가 로 DVDT고 여기에 이 시그마 IJ는 노멀 스트레스랑 슈어 스트레스가 합쳐진 놈이니까 노멀 스트레스를 표현하면 다이버전스 구해보면 이 얘기죠. 자, 다이버전스인데 마이너스 P 델타 IJ 더하기 시그마 IJ 라는 놈을 풀어 써보면 자, 델타 IJ를 다이버전스를 하면 뭐가 되냐면 이 P라는 양의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수학적인 관계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시그마 IJ 이렇게 식이 표현될 겁니다. 근데 이 다이버전스 시그마 IJ에서 자, 그럼 정의에 따라서 이놈이 뉴트니안 플루이드니까 뮤가 나오고 여기서 라운드 UI, 라운드 UJ, 라운드 UJ, 라운드 X, XI 이놈의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행위죠. 그죠? 그러면 요 뮤는 우리가 상수라고 하면 뮤가 밖으로 나올 테고 그죠? 뮤가 밖으로 나올 테고 이 다이버전스 이 텐서 연산의 다이버전스를 취해보면 각 성분의 다이버전스를 취해보면 이건 뭐와 같냐면 라플라시안과 수학적으로 같게 됩니다. 머리 아프죠? 그죠? 꼭 굳이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요 식을 그대로 써도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것이고 많은 수학이 지금 동원되고 있죠. 그죠? 자, 중력과 속도. 그래서 식을 최종적으로 간단히 풀었으면 이 식 하나랑 컨티뉴어티를 나타내는 이 식 두 개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두 식을 풀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속도 벡터를 내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 벡터를. 그죠? 이걸 컴퓨터로 풀기도 하고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손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이 뒤쪽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이 식을 간단히 손으로 풀기 위해서 아주 심플한 문제들에 대해서 손으로 푼 결과를 이 뒤쪽에 표현하게 됩니다. 자, 저 식을 이제 continuity, divergence V는 0 이것을 풀어 써보면 UX, UI, UZ를 XYZ로 미분한 걸 다 더한 놈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식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로 dv dt는 마이너스 프레셔의 그레디언트 더하기 그 다음에 뮤 더하기 로 G 벡터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식을 XYZ로 나누면 로 DT분의 DU가 되겠죠. X 성분은 이고 그레디언트는 각 방향으로 나눈 놈을 벡터로 가지니까 그 중에서 X 성분은 라운드 P, 라운드 X가 될 거고 더하기 여기서 뮤 중에서 조 자리에 U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쓰는 걸로 보면 여기 UX가 되고 그죠? 요놈도 UX가 되겠죠. 그 다음에 G도 벡터인데 로 GX가 되겠죠. 그 우리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Z 방향을 G라고 생각할 뿐이지
문제를 푸는 거에 따라서 내가 X 방향을 중력 방향으로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면 GX, GY, GZ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스텔라 여기 보면 중력이 그죠? 그 이상한 세계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상한 세계에서는 중력이 꼭 물질 중심을 향하지 않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즉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를 당긴다.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가벼운 물체가 더 많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간 왜곡이 우리가 아는 것과 거꾸로 이루어지는 공간도 있을 수 있죠. 뭐 여기가 샜는데 어쨌든 중력을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GX, GY, GZ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을 쭉 다 풀어 써보면 이 라플라시안이니까 UX를 X로 2번 미분한 놈, 어떤 양을 Y로 2번 미분한 놈, 어떤 양을 Z로 2번 미분한 놈. 식이 X 컴포넌트는 이렇게 Y 컴포넌트, Z 컴포넌트가 다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되는 것이죠.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바로 풀어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풀어라는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 식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식을 이런 형태로 처음에 두 사람이 뭐 실제로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어쨌든 이렇게 컨티뉴어티랑 모멘텀 이퀘이션을 두 개를 연결하고 뉴트니안 플루이드라는 가정을 이용하면 우리가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클로즈드 즉 언노운 개수만큼 방정식이 존재하는 문제로 바꿔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나비의 스톡스 서로 다른 두 사람이죠.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유도한 식이라고 해서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에서 비합 축성 유동을 다룰 때 이 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 이제 우리가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비압축성 유동을 지금 다루는 것이고요. 실제로 압축성 유동은 밀도항들이 다 변수죠. 밀도가 바뀌는 놈이니까. 그죠? 그래서 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근데 뭐 원리는 이 원래 벡터형 미분 방정식에서 단 한 걸음도 바뀌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방금 얘기했던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아-스톡 이퀘이션을 우리가 푼다. 프로시저 어떤 과정으로 풀 것이냐? Solving Continuity and Navier-Stokes Equation. 그러면 이게 내가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셋업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저 미분 방정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근사적인 가정들 approximation, simplification 또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모델로 만드는 거 이게 공학적 센스와 연관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또 필요할 겁니다. 경계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방정식이 있고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한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 나비아-스톡 이퀘이션을 심플리파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니까 솔루션은 적분을 하면 나오겠죠. 그 방정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적분을 하고 그러면 미정 계수가 나오겠죠. 그 계수를 결정할 때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하죠. 그죠? 이런 일반적인 과정. 뭐 이 말 다 필요 없고 직접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푸는 과정, 요거는 챕터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디슨 이런 걸 이용해서 컴퓨터로 푸는 과정, CFD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고 어떤 과정을 적용할 거냐. 이건 두 개가 똑같은데 우리가 어넬러틱, 손으로 푼다고 하면 방정식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CFD로 푼다. 이거는 공간을 그리드라고 부르죠. 그리드를 만들어서 공간을 조각내는 것입니다. 그 조각낸 각각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를 컨트롤 볼륨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관계식, 대수적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즉 연립 방정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연립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데이터를 획득을 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어넬러틱하게 유체를 푼다. 그거는 식 자체를 간단히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니셜 컨디션이나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서 솔루션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하는 셈이 되는 거죠. 물론 애초부터 무슨 가정들을 잔뜩 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 문제를 완벽하게 표현한 건 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미 간단하게 만든 방정식을 기준으로 보면 수학적으로는 이그젝트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이제 뭐 에디슨 체험으로 그 이제 CFD는 넘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뒤쪽으로는 이걸 이제 직접 아주 간단한 문제들에 나비에스톡 방정식을 적용해 가지고 솔루션을 구해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CFD의 어떤 기본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직접 이런 쿠엣 플로우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판 사이에서 한쪽에 플레이트 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의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직접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